대우조선이 20년 만에 결국 민영화 수순을 밟습니다. 현재로서는 현대중공업의 인수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대우조선을 파는 게 아니라 좀 다소 복잡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대우조선해양이 민영화를 하는 이유부터 한번 듣고 현재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대우조선을 민영화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그 일반 주인을 찾아주는 겁니다. 대우조선 하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주인 없는 회사의 폐단을 많이 드러냈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조선업이 빅3 체제로 돼 있는데 이걸 빅2 체제로 좀 전환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애초에 이 빅2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해야만 빅2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대우조선을 망하게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대한민국 경제에 부담이 너무 크다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빅2 체제로 전환을 못했다가 그동안 이제 조선사들이 구조조정을 많이 진행을 했고 지금은 조금 이제 여력이 생겼을 때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이 인수를 함으로써 대우조선 입장에서는 좀 새로운 민간 주인이 생기고 우리나라 조선업 입장에서는 빅2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보통 다른 회사들이 인수합병하는 과정을 보면 협상하고 지분 사고 합의하고 이 정도인데 이번 경우는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왜 대우조선을 이제 민영화를 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하고 좀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현대중공업이 그 대우조선을 가져가는 방식은 스타킹홀스라 그래가지고 좀 구조조정할 때 주로 쓰는 방식입니다. 일단 조건부로 이제 인수계약을 맺는데 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주식을 이제 현대중공업 쪽에다 줬으면 원래 돈을 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통합지주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돈이 아니라 주식을 가져가는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은 대우조선이 그러니까 현대중공업하고 산업은행은 공동으로 이제 하나의 통합된 지주사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보시면은 그 산업은행이 가져가는 거는 이제 그 합작법인의 주식입니다. 그러면은 현대중공업은 여기 합작법인을 만들 때 돈을 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그 산업은행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 돈으로 대우조선에다가 이제 투자를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럼 대우조선의 어떤 재무 구조가 좀 개선이 됨으로써 대우조선의 경쟁력이 좀 살아나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당장 현금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공적자금 회수라는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당장의 회수 목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그 경영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차원으로 좀 중장기적인 회수를 좀 염두에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도 이번에 인수를 결정한 이유가 그러면 리스크는 잠깐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력이 있다고 보고 그러면 인수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 현대중공업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안정화와 그리고 효율성 극대화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R&D 통합, 중복 투자는 당연히 제거가 될 거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재료비 절감, 기술 공유를 통한 생산성 증대 등 분들에서 원가 절감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면은 첫 번째는 시장의 안정성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사 3사는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외가 아니고 국내 회사끼리 경쟁을 하면서 출혈 경쟁을 했고 저가 수주를 했고 결국 부실해지는 수순을 밟았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안으로 끌어안게 되면은 거기서 출혈 경쟁의 부담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너지와 원가 절감, 원가 경쟁력 증대인데요. 연구개발이라든지 부품 구매라든지 AS 같은 부분을 통합해서 하게 되면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원가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거는 뭔가 발주처에서 이거 좀 만들어줄 사람 하면 이제 손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좀 더 경쟁력 있는 낮은 가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같은 가격에 들어가더라도 원가 경쟁력이 있으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면서 시황이 좀 개선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경기가 안 좋을 때 합치면은 둘 다 힘든 상황이 되겠지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규모를 좀 더 키워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한다는 소식 저희도 놀랬지만 가장 많이 놀란 사람들이 그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아닐까 정말 놀랐더라고요. 싶은데요. 노조는 현재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이벤트라면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인데 사실 어제가 그 현대중공업 노조가 이제 2차 임단협 찬반 투표를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전날 밤에 갑자기 이 기사가 나오고 보도가 되고 알려지면서 노조에서 새벽 3시에 공지를 보내서 찬반 투표를 연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현대중공업 노조는 그동안 경영하기 힘들다고 인력 구조 조정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갖고 대우조선을 인수한다는 거는 좀 이렇게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 예. 대우조선 입장에서는 이게 동종업계하고 합치면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냐. 예. 그럼 결국은 인력 구조 조정을 하게 될 거다. 결사반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측 노조로서는 추가적인 구조 조정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데요. 그만큼 그걸 이제 노조의 반발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고용 안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미 조선사들은 구조조정을 상당히 진행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 이제 지금에서 더 줄이면은 장기 경쟁력이 오히려 낮아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황이 좀 개선이 되는 기미가 보이면서 수주 잔고가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인력에서는 추가적으로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현대중공업 역시 지금은 본계약이 아직 체결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본계약이 체결이 되고 나면은 고용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가 사실 무산이 되게 되면은 더 큰 고용 불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대우조선을 지금 만약에 현대중공업이 아닌 주인을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대한민국 안에는 없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방산본부를 떼어내고 해외 입찰을 걸게 되면은 분명히 이건 중국 조선사가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고용 불안은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이런 구조조정과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 또 노조 내에서도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고요. 이 외에도 또 이번 인수건에 관해서 또 다른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일 눈에 보이는 변수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산업은행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아무한테나 매각을 하게 되면 특혜 시비가 걸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중공업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중공업하고 이런 구조로 거래를 할 건데 혹시 너희가 이거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같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너와도 협상을 할 수 있다. 일종의 경쟁을 붙이는 건데요. 삼성중공업이 여기서 거기 뭐 내가 이거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다 무산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2월 말까지 삼성중공업이 우리는 아직 뭐 대우조선을 인수할 생각이 없어요라고 하게 되면은 3월 8일에 본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일반 경쟁을 하게 되면은 그럼 외국계 자본들도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경쟁 입찰 아니냐라고 예.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대우조선에는 방산 부문이 있기 때문에 외국 업체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좀 제한이 됩니다. 또 하나 이거는 생각보다 꽤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게 느껴지는 거는 현대중공업의 주주들입니다. 이번에 그 현대중공업 자체의 구조를 좀 바꾸는 거기 때문에 주주들의 설득을 좀 얻어야 되는데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LNG발 호재가 많아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예요. 현대중공업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렸는데 그럼 둘의 주식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은 대우조선 주주들한테만 너무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얼마나 주주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번 그 프로젝트의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 시간을 두고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